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체크인스탁입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주 전문가, 알파경제 김종일 이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마지막도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그러면 오늘 장의 주제 보시죠.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를 나눌 것인지 붉은 말의 해 2026년 증시 준비 되셨나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려볼지 2025년만 같았으면 좋았을 텐데 2026년 내년에는 또 어떤 부분이 키워드가 될지 또 증시 환경들 미리 둘러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좀 준비하셨어요? 이사님, 내년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일단 뭐 올해 같을 수는 없죠. 올해는 지금 코스피 수익률로 7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이런 해가 다시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대부분 우리가 아주 50% 이상의 큰 수익률 났을 때는 대부분은 급락한 이후에 회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급락 후 회복하는 과정이 아니라 지수가 신고점을 뚫으면서 새로운 어떤 영역을 보여주면서 한 해 70%의 수익률을 낸 적은 없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는 뭐 코스피 기준으로는 아주 큰 기대를 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래도 우상향은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일단 뭐 시장에 대한 뭐 긍정적 관점은 가져가되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내년도에도 전체적으로 현금은 한 20% 정도만, 주식을 한 80% 정도만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한데, 시장을 좋게 보면 주식 100% 가져가도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질문하실 수 있겠지만, 내년도에는 저는 좀 시장의 변화가 일부 VC들의 활약이라든지 아니면 정책 자금 집행을 통해서 코스닥 활성화가 정말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이제 코스닥 종목군들을 어떤 것들을 사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 때문에 한 20% 정도의 현금은 남겨두고 시장의 움직임이라든지 또 시장의 트렌드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자금 정도는 남겨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 섹터를 이제 굳이 나눠보자면 이 80%에서 어떤 섹터를 담아야 되느냐? 당연히 80% 중에 거의 절반은 반도체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 소부장이어도 좋겠지만 일단 메인 DC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확률을 따지자면 저는 내년에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도 한 10% 정도는 담고 싶은데 내년도에 뭐 당장 뭐 미국 군함 만드는 이런 것들이 가셔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LNG선 수주가 크게 늘어난다라는 관점에서 조선업종도 연초에 수주량 잔고 증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는 자동차의 개념보다는 로봇과 이런 개념들이 섞여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말씀드렸던 현대차, 현대모비스, HL만도 뭐 이런 종목군들은 좀 길게 끌고 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은 어떤 섹터를 지금 골라야 될지를 좀 고민스럽긴 한데, 일단 엔터 이쪽 섹터를 하나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은 뭐 앞서 말씀드렸으니까 빼고, 그다음에 저 개인적으로는 뭐 통신 장비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화장품 일부 종목군들의 또 연초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라면 이런 식의 내년 포트폴리오를 구상해 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 가운데서 가장 좀 의문이 들었던 것이 코스닥 위주로의 강세 흐름을 많이 예상을 해주셨는데, 지금 코스닥에서 지수 견인력이 있는 쪽이 바이오하고 2차전지잖아요. 근데 이쪽이 못 가는 상황에서 지수가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뭐 반도체 소부장이나 이쪽이 잘 갈 수 있겠죠. 근데 이쪽은 지수 견인력이 조금 약해서 지수 탄력이 나올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을 주시겠어요? 일단 코스닥 이번에 육성책 자체가 코스닥 지수를 뭐 키우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코스닥이 되게 불균형하지 않나요? 뭐 물론 코스닥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된 바이오 종목군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너무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바이오로 모두 쏠려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그 바이오 종목군들의 특징은 지금 수주한 것들이 다 정말로 현실화된다면 지금의 시가총액을 충분히 설명하고도 남죠. 더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아시겠지만 이게 뭐 인상을 거듭하는 과정 혹은 뭐 서로 협업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뭐 드랍되기도 하고 뭐 계약이 조금 바뀌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변동성을 고려해 보면 내년도에는 코스닥이 지수가 많이 올라간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이제 종목 장세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뭐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여러 소부장들보다는 세미파이브 같은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는지. 어제 상장한.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리벨리온이나 추가적으로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AI와 관련된 기업들의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 나올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저는 더 높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 잘 투자하신 분들은 계속 가져가시면 되고요. 신규 투자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는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지금 뭐 어떤 특정 섹터를 선택하기보다는 코스닥의 한 20% 정도의 비중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섹터별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2026년을 위한 어느 정도의 좀 밑그림을 이사님은 다 그리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뭐 이미 다 준비했고요. 다 주식 비중 100%입니다. 그대로 가져가시는 걸로. 네, 차이가 있는데, 근데 포트폴리오 변화가 좀 많죠. 주식 비중 100%라는 게 벌써 11월부터는 조금 준비 작업을 했고요. 단지 이 주식 비중이 100% 26년 내내 유지될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9월까지 계획을 좀 갖고 있고요. 내년 9월 정도까지. 네. 늘 말씀드리지만 저 김민주는 유동성 그 확대와 축소를 가장 주식 투자의 근간으로 놓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유동성 확대 국면에서는 성장주 위주의 베팅, 또 축소 국면에서는 뭐 가치주 내지는 방어주 전략을 쌓고 있는데 내년에 어찌됐건 금리 인하가 완만하게 조금 내려가는 국면이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주관적으로는 2번 인하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내년 한 번, 2027년 한 번 정도 계획을 밝혔고요.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는 뒤로 갈수록 주식 비중이 좀 축소되겠죠. 그래서 주식 비중이 100%에서 9월에서 이제 뭐 11월, 12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넘어가는 4분기 정도에는 주식 비중을 대거 줄일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한 40%까지는 축소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 비중을 가져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한다. 단지 이제 썸머랠리까지 이 주식 비중을 기대 수익률을 창출한 다음에 줄이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반도체 비중이 저도 40%입니다. 많이 좀 내려간 편이고요. 올해 2025년에는 반도체가 없었다면 저도 없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수익률을 줬고요. 맞아요. 이 좋은 시장에서 수익이 안 나는 것도 이상하긴 한데 사실 그 전반기에 조방원 쪽에 굉장히 휘날레가 좋았거든요. 거기에 너무 함몰돼 있으셨던 분들은 사실 큰 수익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반기에 너무 빠졌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하셨던 분들은 좀 틀릴 것 같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24년 한 3, 4분기부터 25년까지 계속 끌고 갔다면 내지는 또 사고팔고를 했다면 기대 수익률은 나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중심축에 반도체를 놓고 내년에도 괜찮겠느냐 계속 반문을 해보거든요. 거의 10번 넘게 반문을 해봤는데 여전히 보수적으로 잡아도 내년에는 좋다. 단지 이제 반도체 비중 40%에서 10%를 전력 인프라로 뺀 이유는 요즘에 약간의 연동관계 동행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전력 인프라에 관해서는 거시 관점에 관해서는 거의 뭐 100% 동의하고 있습니다만은 주가 퍼포먼스 국면에서는 별로 동의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과연 이들이 적정 밸류인가에 관해서도 좀 의구심을 갖고 있고 주가 탄력성이라는 문제도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잠깐 반도체의 월봉 모습을 좀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게 하이닉스의 월봉 모습이거든요. 너무 아름답죠. 이러한 기술적 모습이면 여러분들 떨어지기 어렵습니다. 당장 1월에도 떨어지기 어려운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떨어지기 어려운 모습이죠. 계속 가는 형태군을 전형적으로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지 이제 현대일렉트릭으로 좀 넘어가시게 되면 얘기가 약간 좀 틀려집니다. 이번 달에 도지형 캔들이 좀 출회됐거든요. 다음 달에 이제 방향성이 측정되는 측면인데 어찌됐건 반도체와의 동행력이 있습니다만은 약간은 좀 트레이딩 관점 그래서 10% 정도를 배치했고 그 다음에 저희 핵심이 좀 될 것 같은 게 승부처가 될 것 같은데 올해 이제 반도체 내년 전반기까지도 반도체라면 이 상법 개정 뭐 주주환원이 됐던 자사주 소각이 되었건 고배당이 되었건 지금 한 15%에서 20% 정도 배치를 좀 해놨는데 결과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큰 막 100% 200% 노리시면 안 돼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15%의 비중을 어떻게 유연하게 반도체 파트에서 넘어가느냐 하반기에 이것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저는 반도체 비중이 9월 정도에는 25%에서 20%까지 내려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20%나 25%의 수익 창출이 돼야 되겠죠. 그 수익 창출한 것을
주주환원이나 고배당으로 넘기면서 30-40%까지는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조선방산입니다. 저의 이야기보다는 기술적인 차트 모습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현대중공업의 차트 모습인데 2달 연속 모양새가 상당히 좋잖아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요. 지금 펀더멘탈이나 이런 이야기는 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방향성이 위냐 아래냐 조금 더 확률적인 포인트를 원하는 것 같거든요. 조선방산의 펀더멘탈도 나쁘지 않죠. 오늘도 하나 뭐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런데 지금 기술적 모습만 보자면 현대중공업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네, 전형적으로 조금 더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고 그 하방 압력이 지금은 49만 원에서 50만 원이라고 지금 측정되거든요. 그럼 다른 쪽은 어떠냐? 다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오션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달에 더 양봉의 크기가 컸어야 돼요. 힘이 좀 없는 쪽이고요.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 정도 비중만 배치를 했고 저는 트레이딩 관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일정 부분 차익을 계속하고 남겨두셨을 텐데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약 바이오입니다. KRX 바이오 지수를 보는 게 가장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10가지 종목에 각각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더 갈 자리는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5,690성 정도까지 KRX 바이오가 있는데 저는 그 언저리까지 내년 전반기에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단지 바이오텍의 임상 실험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페프론, D&D 파마텍 등등 G2G 바이오, GLP-1부터 시작해서 ADC까지 남아 있는데 저는 바이오텍에 대한 투자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과연 신규 접근하는 게 뭐 ABL 바이오나 리가켄 바이오나 맞는가라는 반문을 던졌을 때 저는 아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보는 위치에 관해서는 뭐 컨피던스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전혀 진입이 불가할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연초에 저희가 ABL 바이오 뭐 그래파디 T, B 이렇게 갖고 왔을 때는 3만 원대였다는 것을 시청자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단지 중견제약업체에 관해서는 여전히 좋은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동락과정이 크게는 40, 50% 정도 남아있다. 뭐 적게는 30% 남아있는 종목들이 질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고려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왜 KRX 바이오를 보여줬느냐. 이 KRX 바이오에 배치된 종목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종근당, 녹십자, SK 바이오팜, 한올 바이오파마, 유한양행 등등 KRX 바이오 종목들이거든요. 대웅제약을 제외하고 나면 거의 다 그러해요. 그 종목들이 아직도 반등 트리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 전반기까지 내지는 썸머랠리까지 제약바이오 비중 10% 정도를 했고요. 가장 고뇌가 많았던 부분이 제가 애둘러서 자동차 산업 자동화라고 썼어요. 사실은 자동차 로봇이었는데 로봇에 지금 휘날레를 펼치는 저도 올해 뭐 5종목 계속 말씀드렸죠. 레인보우, 두산 로보틱스, T로보틱스, SPG 고요. 뒤에 후발주자 이렌시스까지 말씀을 드렸고 정말 휘날레가 좋았죠. 오히려 저는 뭐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단지 그쪽으로 다시 눌림목일 때 공략을 하는 게 맞느냐. 저는 반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 시간을 필두로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꼭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다. 제가 과거에 한 이야기를 듣고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 또 그 5종목 공략하시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단지 자동차에 로봇이 붙어있는 어떤 멀티플 기업, 아까 뭐 우리 이사님 말씀하신 AHL, 만도 내지는 뭐 SL 등등, 내지는 현대차, 현대 모비스 등등은 가능하다. 오히려 집중 수급으로 조금 다른 평가를 받겠지 않느냐라는 자동차를 갖고 있지만 그것이 로봇 섹터에서 딱 뛰어나와서 실적도 없는데 그냥 뭐 액추에이터가 있습니다. 감속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략은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연초에 조금 뭐 랠리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뒤로 갈수록 위험해진다는 거. 그래서 2차 전지, 그 자동차 부분은 자동차 로봇 산업 자동화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2차 전지도 아까 뭐 우리 박성재 앵커님 뉴스 막 전해주고 계시던데 저는 여전히 그 서문계 쪽에 뭐 전기차, 완성차 기업들과의 계약 해지 부분. 최초에 여러분들 계약을 그렇게 그냥 설정했어요. 변수가 있으면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LLF 쪽에서도 빠르게 밝혔고 LG엔솔 쪽에서도 빠르게 밝혔죠. 실적 부분에 크게 영향이 없다. 실적에 영향이 있을 리가 없고요. 계상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과거로 돌아가서 2023년의 전망치들이 모든 객장 전문가 다 틀렸다는 소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영된 적이 없기 때문에 단기간에 투심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여전히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관점보다는 2차 랠리의 기술적 반등은 자신감 있게 저는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쪽이고요.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이 악재의 적극 매수나 매수 권역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러하면 분명히 시간은 뭐 한두 달 걸리겠지만 2차 기술적 반등 랠리는 나온다고 보고 있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2차 전지를 넣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만 2차 전지에 아시면 돼요. 지난번에 기술적 반등 랠리 갈 때 100% 갔거든요. 네. 그거의 절반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60% 정도를 목표로 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해서 배치를 하고요. 나머지 이제 사이드 쪽으로 도는 쪽은 일정 부분 여러분들의 센스인데, 저도 통신 장비, 그 다음에 소비주, 엔터 정도는 사이드에 대응력을 키워야 간다고 보는데, 늘 저는 그렇습니다. 저 포트 안에서 수익이 나서 일정 부분 현금이 확보됐는데 그때 기회가 때마침 있으면 트레이딩을 즐기는 쪽이지, 굳이 현금을 만들어서 나는 엔터 해야 되겠다, 통신 장비 해야 되겠다, 이런 쪽은 아니기 때문에 코어력이 있는 것을 상단부터 보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쭉 들어봤는데 지금 두 분의 결이 좀 비슷해요. 포트폴리오의 40% 정도, 그 중심은 반도체로 잡으면서 가고, 그리고 그 나머지의 비중도 뭐 자동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이렇게 짜서 끝까지 이대로 들고 간다, 그거 아니라는 거 다들 아시죠? 여기에서 또 시장 분위기에 맞게 융통성 있게 비중을 줄였다 늘렸다, 그 전략을 저희가 내년에도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슈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겠고요. 업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업종을 봐야 될 것인지, 이사님 어떤 섹터 준비하셨어요? 네, 어제 간만에 좀 오른 종목들이죠. 네카오 둘이 모두 급등했는데 이 부분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움직이더라고요.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은요? 네, 요즘에 쌍두마차가 좀 가고 뉴스가 있을 때만 소부장이 반응하거든요. 반도체 소부장을 마지막 연말에 최종 거래일에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궁금합니다. 올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큼 못 가니까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도 좀 소외된다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네이버 어제 4%나 올랐습니다. 카카오도 비슷한 탄력을 보여주면서 이제 좀 해가 뜨려나. 어제 움직임은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이사님? 네, 뭐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수급적으로도 뭐 기관 외국인 매수도 대거 들어오는 양상이었죠. 그래서 초반에는 이 프로그램 매물을 소화하다가 오후장 가서는 오히려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 버리는 그런 양상으로 마감을 하면서 시장이 이제 신고가를 썼는데, 그러한 양상을 조금 쫓아가는 약간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상자산과 관련돼서 무언가 한 단계 계속 나아가는 듯한 그런 얘기가 벌어지고 있는 것도 뭐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적 측면에서 보면 뭐 결이 다르긴 하지만 카카오는 구조조정을 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기 시작했고, 네이버는 일단 시장의 눈높이보다는 항상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게 뭐 네이버도 뭐 구조조정을 했든 아니면 뭐 M&A를 통해서 뭐 매출을 늘렸든 어떤 식이든 상관없이 올해 네이버 실적의 특징은 항상 시장의 눈높이보다 높았다. 근데 주가는 그렇게 시원한 반응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올해로 넘어왔을 때는 새로운 서비스, AI 서비스에서 과연 네이버가 지금 우리나라 소버린 AI를 위한 그 슈퍼스타 K에 참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최종 승자로 남을 것이냐를 포함해서 네이버는 뭐 또 사우디를 포함한 추가적인 해외 진출의 발판이 수익이나 매출로 연결되는 여부가 뭐 중요한 한 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카카오는 어쨌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두나무마저 뺏겨버린 상황이니까 두나무와의 시너지까지 네이버가 된다면 더 강해질 텐데, 카카오는 그러면 지금 확보되어 있는 카카오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수익화 시킬 거냐, 카카오톡에 있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기회를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시킬 거냐를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봐야 되는데, 카카오도 똑같이 AI로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오픈 AI 걸 가져온 것을 얼마나 한국화를 잘해서 그 안에 씹어놓는지가 하나의 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니까 이 두 종목 모두 내년에는 조금 기대할 만한 요소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시장 눈높이는 다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내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올해 실적이 일단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연초에는 조금 뭔가 가격 회복을 노려볼 만한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고개도 살짝 들었고요. 내년에는 기대해 봄이 어떨까. 올해는 사실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었던 종목이죠. 네카오였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낙수 효과가 오다가 좀 멈춘 종목군들도 있어가지고 잘 가는 종목도 물론 있습니다. 광범위한데 반도체 소부장에서는 관전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 소부장의 관전 포인트는 코스닥 정책 활성화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요. 원래 정부에서 맨 처음 여러분들 취지가 12월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냥 뭐 헐레벌떡 맞아요. 넘어가는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쪽이에요. 예. 분명히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일이 좀 많으신지 아직은 좀 미진하고요. 오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정부 쪽에서 뭐 12월 내에 딱 나온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뭐 업계에서 대체로 연내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죠. 네. 네, 오늘 뭐 나올 거라고 판단하는 주관적인 부분은 이제 AI오는 업무 보고가 있거든요. 기관장들 보고했던 그 부분이 오늘 좀 연출이 되기 때문에 그건 제가 뒤에 네이버 설명할 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어찌됐건 반도체 중에 뭐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삼성전자는 뭐 저랑 이사님 꼭 맞췄습니다. 94,000원에서도 지금 119,700원 네. 갔는데 어제 대체고래에서 12만 원 넘어갔거든요. 잠깐 마디가 저항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바이온 홀드를 계속 하시고요. 더 갈 겁니다. 방향성은 위니까 겁먹지 마시고 우리 시청자분들 격한 표현 한 번만 쓰겠습니다. 쫄지 마시고 이번에 이 진득함이 없으면 여러분들 수익률도 없어요. 그리고 신규 진입은 12만 원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좀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꼭 명심하시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숫자 지금 6자인데 7자로 바뀔 수 있어요. 7자로 바뀐다고 하니까 64만 원의 야수의 심장으로 들어가야지 10%를 먹기 위해서.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SK하이닉스를 10%를 먹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인데 10%를 먹기 위해서 트레이딩을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10% 먹을 거면 다른 데 하는 게 훨씬 빠르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소부장이 반도체 투톱이 연일 상승세인데 쌍두마차의 펀더멘탈은 이상무고 실적도 이상무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느냐? 개인 수급과 외인 기관 수급의 편차가 심합니다. 지금 소부장의 종목들이.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공매도의 주가 탄력 둔화가 좀 돋보이는 것 같아요. 돋보인다는 표현이 좀 격합니다만은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을 보게 되면 뉴스의 격렬한 반등 트리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단지 개인 투자자들이 소부장 코스닥 정책 활성화가 있기 때문에 로봇, 뭐 반도체, 제약바이오 이런 게 편제를 지금 연말 거래일을 보더라도 개인 수급 위주로 코스닥이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나 외인이나 기관 수급들이 거의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제 특이했던 점은 원달러 환율이 내려와서 그런지 어제 개인 수급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외인 수급이 같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코스닥은 아직까지는 이런 움직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움직임의 차이에는 개인들 수급이 너무 박차를 가해서 공매도 때문이라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소부장의 실적 밸류, 모멘텀 있는 종목은 과연 지금 어떠해야 될 것인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종목의 저가 매수를 좀 하시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방향성만큼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윗방향입니다. 전체적으로 모두 다 뭐 고점에서 내려와서 올라가는 형태. 그러니까 뭐 선단공정 쪽이 되겠죠. 유진테크, 뭐 원익, 아이페이지 이런 종목들도 방향성은 단기적으로 이 종목들도 전부 다 위에요. 그래서 차분히 보유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단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비단에서 못 움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선별화가 격렬하게 일어나는데 향후 한두 달 동안 가장 흐름이 좋았던 게 STI거든요. 이 종목이 여러분들 이 시간에도 많이 갖고 왔지만 2만 원 초반부터 지금 32,000원까지 갔으니까 장비단 안에서 60%가 움직였어요. 지금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최근에 좀 무거웠던 것 중에 또 움직임이 나온 게 한미반도체입니다. 이것도 11만 원대 지금 간당간당하면서 약간의 공포심을 자극했는데 결국은 13만 원 언저리까지 또 올라왔거든요. 아직도 저는 뭐 크진 않습니다만은 15% 정도 업사이드가 윗방향으로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장비단에서 GST가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22,000원부터 거의 3만 원 초반까지 30% 넘는 반등.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원익 IPS가 28% 정도 올랐고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특징들이 있습니다. 조금 못 간 게 유니셈 정도인데 전부 다 장비단 안에서는 저밸류 종목들입니다. 한미반도체를 제외하고. 그 종목들이 주가 리레이팅이 장비 쪽에서는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이 좀 싸면서 아직 못 간 종목을 장비단에서는 선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뉴스의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게 지금 주문형 반도체 쪽이죠. AD 테크놀로지가 11월 14일에 21,000원이었는데 37,000원까지 갔거든요. 네. 70%가 올랐습니다. 이 부분이 반등폭이 가장 컸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 오른 것 같은데 내가 공략 포인트를 잘못 잡은 건 아닌가 반문을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70%씩 여러분 한 달 반 만에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종목이 내 포트폴리오 없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시장이 플로우가 네. 다른 데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정리입니다. 네. 주문형 반도체하고 파운드리 중에 이제 안 움직인 게 반도체 소재 부품 중에 저밸류가 있는 종목들 그리고 HBM4 쪽에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꼭 포트폴리오에 담아보자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